다음은 부산의대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원 교수님께서 주요 투석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10분 내로 간략하게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요 투석혈관의 종류와 특징을 발표하게 된 부산대병원 심장혈관외과 김종원입니다. 네,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도 보니까 좀 이제 수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연차가 또 낮은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양한 투석혈관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투석실과 또 투석을 이제 의뢰하고, 또 우리가 환자를 보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소통할 때 용어가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용어를 한글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어로, 의료진들은 영어가, 의사분들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두 개 다 표기했으니까 또 각자의 그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또 용어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혈관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명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네이티브 투석혈관입니다. 동정맥루. 그래서 자가혈관을 사용하고 보통은 머추레이션 하는데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선생님들께서 의뢰를 하실 때 보통 6개월에서 좀 급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전에 먼저 보내주시고, 사용 시기는 머추레이션 끝나면 바로 니들링 할 수 있고, 네이티브는 혈류량이 투석기를 돌릴 때 250에서 300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한 곱하기 2를 하면 600 정도 나오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본 환자는 혈류량이 250인데 그냥 투석기를 돌리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또 네이티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률이 낮고요. 높은 장기 개통률과 가장 권장되는 1순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께 항상 설명드린 것이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머추레이션 페일리어가 33%에서 많게는 60%까지 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긴 성숙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로는 자가혈관을 사용했을 때 피가 어떻게 들어오냐, 또 어디로 나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혈관을 했을 때 아랫팔을 사용했을 때 라디얼 아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손목 부분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투석 환자들이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PCI나 안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손목 바로 하기보다는 손목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라디얼 아터리에서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디아터리는 작은데 좀 더 스캐닝을 해서 이제 포함 미드 쪽으로 가보니까 라디아터리가 직경이 좀 크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미드 포함 라디아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완에는 브라키아터리를 사용하고 어퍼암 세팔릭 그리고 아니면 바질릭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지션, 머추레이션 시킨 다음에 혈관을 이제 표지화를 시켜서 올려주는 수술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손목에 닿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BC, 여기 보면 팔 오금 있는 부위에서 브라키아터리와 세팔릭 베인을 사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자, 세팔릭 아터리의 어퍼암 쪽에는 직경이 작거나 없는 경우에는 바질릭 베인이 그 정도 크다 하면은 연결시켜줘서 머추레이션을 다 시켜준 다음에 투 스테이지로,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 스테이지로 해서 머추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끝으로 올려주게. 이 바질릭 베인으로 천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팔을 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천자를 하려면 팔을 계속 돌린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환자분들이 어깨를 많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억지로 참고 투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가까운 이제 혈관 클리닉, 특히 생명선에 보내주셔가지고 네, 수술을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라프트입니다. PTFE라는 이제 그라프트 재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성숙 기간은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천자가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합 부위가 이제 아물어야 되고 또 피나는 부위도 계시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틀리 드러그를 가지고 먹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정착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시기는 2주에서 4주. 혈류량은 처음에는 400에서 600인데 보통은 한 1000 이상 넘어가시는 분 계시고 2000까지 가시는 분 계십니다. 수명은 2에서 3년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해 주실 것이 수명이 2에서 3년이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쓰나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천자를 했을 때 그 PTFE 그라프트의 내구성이 2에서 3년이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 3년이 지나면 그쪽 부위는 아예 이제 그라프트가 없고 소프트 티슈로 덮여가지고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인펙션입니다. 인펙션이 생기면 많은 센터에서도 뭐 많은 환자들 보시고 계시지만 안티만 쓰고 있다고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골마가지고 터져가지고 스킨 이로전이 생기고 얼서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항상 이럴 경우에는 그라프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시브하게 이제 이리게이션까지 한 다음에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라프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완 쪽에 그라프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라디아토리가 괜찮고 베인이 없으면 이 바질릭으로 바로 이제 그라프트를 포함 스트레이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4에서 6mm 테이퍼드 그라프트가 있기 때문에 라디아토리 쪽에는 4mm 쪽을 붙이고 바질릭 쪽으로 해주면 환자가 이제 바로 그냥 어퍼암 쪽으로 그라프트를 해가지고 옵션 하나 없애기보다는 라디아토리는 좀 튼실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암 쪽에도 한번 쓰고 잘 사용하시다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 옵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랑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포암 유루프, 그리고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어퍼암 스트레이트 AVG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센트럴 카테터를 이용해서 템포럴리도 있고 퍼머넌트 카테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펙션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수 없고 잠깐의 어떤 옵션을 사용하고 바로 장기적인 개통을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이제 그라프트로 넘어가거나 피스툴라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스테노시스가 잘 생기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시던 환자분들이 뭐 이걸로 너무 만족해서 계속 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꼭 환자를 설득해 주셔가지고 생명성 의견을 꼭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합적인 이제 헤모다이알리시스 어세스입니다. 최대 7% 정도의 환자에서 이제 상지 위의 혈관 통로로 투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투석 환자의 이제 기대 여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워낙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덕분에 환자분들이 제가 본 환자는 98세이신 할아버지도 이제 투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쓰고 이제 옵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가혈관으로 이제 페모랄 아터리를 떼가지고 그 그라프트를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제 우리 AVG 하듯이 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페모랄 아터리 자체가 직경이 크기 때문에 플로어가 굉장히 많고 스틸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리에 있는 페모랄을 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페모랄 아터리 베인 자체가 없어지죠. 거기에 따르는 부종, 그다음에 혈전증, 인펙션, 그리고 이 그라프트를 채취하기 위한 그 스킨 인시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걸 무조건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옵션이 없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이제 외과 의사적인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리 쪽에 이제 아예 팔로 옮기지 않고 다리에 있는 페모랄 베인을 떼가지고 페모랄 아터리와 연결해서 비스투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리 쪽에 이제 스틸 신드롬이 생길 수 있고 상처 부위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경이 크기 때문에 개통률은 좋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다리 쪽에 이제 그라프트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루프처럼 다리 쪽으로 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리 오금 쪽 내측 부위에서 시작돼서 우리 사타구니 있는 그쪽 부위를 해가지고 AV 그라프트를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대퇴부 이 사타구니 부위는 인펙션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자분들이 하이진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지혈하고 드레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접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페이턴시가 또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미드 쪽에 이렇게 유루프를 하시게 되면은 감염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체스트 월 쪽으로 이렇게 목걸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클리닉에서 하는 것들은 로컬 마취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시전이 크고 딥베인, 딥아터를 이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로컬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도류 증후군이 좀 낮고 상 쪽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 투석을 할 때마다 옷을 좀 이렇게 벗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다음 하나로는 동맥 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리닉에서 이제 동맥으로만 돌리는 분들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맥 천자만을 위한 표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라인을 통해서 동맥, 정맥, 천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기능이 악화됐다. 이제 투석을 계속 하시다 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기능이 악화될 경우에는 동맥만으로 하면은 결국 피스툴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동맥 플로울만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투석을 하면은 이 심장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투석을 하는데 물도 못 뺄 정도로 계속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이제 반응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부담을 가고 해서 심부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피스톨을 만들 수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펌캐스를 넣고 이제 유지하시는 분 계신데, 나이가 너무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유지하기에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맥 표제하는 방법식으로 이렇게 저 환자분들 보면 이 브라키아터리 굉장히 심부에 있거든요. 그걸 끌어올리면서 직경이 보통은 3, 4mm인데 거기에다가 보바인 패치를 대가지고 직경을 6, 7mm 정도로 늘려줘서 천자 부위만 이렇게 직경을 늘려줘서 표자시켜주면 환자분들이 동맥 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다는 지혈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응처럼, 하지만 환자분은 요거 때문에 잘 지내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아예 동맥 브라키아터리만 끌어올려가지고 바늘 방향은 반대입니다. 동맥 부위랑 정맥 부위를 반대로 해가지고 여과된 것이 팔 끝으로 가게.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펑캐스랑 AVG를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글러로 넣어서 이렇게 그래프들 떼서 상원에다가 연결해주는 이런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그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생명에서도 자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1순위는 네이티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그래프트를 사용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히어로 같은 걸 사용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 될 경우 기대 여명이 많지 않고 신장이 나쁜 분들은 캐스를 이용해서 투석하는 방식이 있겠다. 하지만 옛날에는 피스투라를 먼저 하고 캐스터스를 나중에 하자고 했지만 케이도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는 환자에 맞춰가지고 환자의 기대 여명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정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강의 중에 보니까 머추레이션 페일리어가 30에서 60% 정도가 보통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그 엑스퍼트는 그렇지 않고 훨씬 낮은 비율로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굉장히 머추레이션이 잘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내셔널 와이드하게 하면은 머추레이션 페일리어가 그 정도 나온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를 이제 매핑 했을 때 머추레이션이 잘 된 그 혈관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실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투석로를 만들다 보면은 나는 잘 만든 것 같은데 환자를 보내보면 인공심장실에서는 펑처가 안 된다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라뽀가 깨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네. 뭐 인공심장실한테 뭐 밥을 산다든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 외과 의사는 잘 됐다. 다시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0의 100은 이 배인 자체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심부정맥이 아니더라도 OBS 하신 분들이나 보통 보면 선생님들 찌를 때 한 2에서 3mm 정도면 되면 다 하시고요. 4에서 5mm 정도 가시면 이제 힘들어 하시거든요. 멍들고 환자도 컴플레인하고. 그럴 경우에는 잘 머추레이션 돼 있더라도 지방 위층으로 올려주시는 슈퍼필라이제이션만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생명선 의원으로 꼭 보내주셔가지고 2mm 정도로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생명성 의원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생명선 심포지엄이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